남자 모델을 처음 만난 그날 밤,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보는 아이처럼 느껴졌다. 36살까지는 나는 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국영기업에서 금융업을 하고 있고, 대학 동기와 결혼했으며, 아들은 올해 중학교 2학년이다. 내 삶은 마치 옛날 달력과 같아. 매일 한 페이지씩 드서내도 내용은 거의 똑같다. 지난달, 가장 친한 친구 생일자리에야 빌기드라는 클럽에 끌려갔어. 난생 처음으로 규칙을 깨는 게 얼마나 짜릿한 일인지 깨달았지. 내 가장 친한 친구 린메이는 보험 판매원이다. 그녀는 아름답고 야성적이며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다. 규칙 따위는 하나도 안 지키는 타입이지. 40번째 생일날 그녀는 나를 데리고 세상을 구경하러 가고 싶다고 이상하게 말했다. 우리는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네온 불빛이 번쩍이는 유리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여긴 어디죠? 나는 약간 위축된 채 문 앞에 서 있는 검은 정장 차림의 문띠보다 키가 큰 웨이터를 바라보며 물었다. 금빛 클럽. 린메이가 나에게 윙크했다. 오늘은 여왕이 된 기분을 맛보게 해주겠다. 로비에 들어서고서야 이곳이 내가 상상했던 음침한 곳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밝게 빛나고 공기는 은은한 나무 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웨이터들은 5성급 호텔보다 더 정중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대행실에 들어가 문을 열고 나서야 린메이가 말하는 세상을 본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6명의 젊은이가 일렬로 서 있었다. 모두 키가 크고 곧았으며 눈썹과 눈에는 화장을 하고 있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사슴처럼 눈이 큰 사람도 있었다. 금태 안경을 낀 한 남자는 세련돼 보였지만 몸에 꼭 기는 셔츠를 입고 있어 팔뚝의 근육질 라인이 드러났다. 안녕하세요, 아가씨들.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정중한 부드러움이 묻어나 내 귀끝이 붉어졌다. 린메이는 익숙한 윗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말했다. 여기 분위기 좀 띄우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 불러. 곧 버거니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우유처럼 창백한 피부에 미소 지을 때 노는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다. 메이 자매님,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린메이가 나를 가리켰다. 제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 준비해주세요. 여기 처음 오는 거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모두의 시선이 갑자기 나에게 쏠렸다. 나는 기어 들어갈 구멍을 찾고 싶었다. 내 가방이 눌려 변형되고 있었다. 빨간 셔츠를 입은 남자가 내 옆에 앉았다. 그에게서 은은한 감귤 향이 풍겨왔다. 여기 처음이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친구랑 수다 떠는 것처럼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가 너무 가까이서 말을 해서 속눈썹의 잔털과 쇄골의 희미한 점이 보였다. 나는 재빨리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차에 혀가 얼얼했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언니, 성이 어떻게 되세요? 그가 블루베리 한 접시를 건넸다. 그의 손끝이 우연히 내 손에 닿았다. 시원한 감촉이었다. 장민, 나는 말을 더듬었다. 장 언니,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초승달 같은 눈을 더욱 도렷하게 했다. 40살도 안 돼서 늙어 보이는 우리 친척들과는 달려 그 말에 위안을 얻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내 젊음을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의 잔주름과 축 늘어진 턱을 보니 마치 시든 채소처럼 느껴졌다. 게일실은 음악과 웃음소리가 뒤섞인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다. 린메이와 빨간 셔츠를 입은 남자가 주사위를 두고 있었다. 지면 술을 마시며 폭소를 터뜨렸다. 나는 옆에 앉아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마치 남의 파티에 우연히 들어온 외부인처럼 불안했다. 장 언니, 몇 판 하실래요? 빨간 셔츠를 입은 남자가 내 수줍음을 눈치채고 주사위를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재빨리 손을 흔들어 물리쳤다. 단서 드릴게요. 아주 간단히요. 그는 내 옆에 앉았고 내 무릎은 거의 내 다리에 닿을 뻔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주사위 컵을 흔드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바닥이 내 손바닥을 감싸 안았고 그의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혀있고 내 피부 아래에서 부드럽게 고동치는 맥박이 느껴졌다. 그냥 그렇게 해. 제 먼 세게 흔들어. 그의 목소리가
내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살짝 열기가 느껴졌다. 그럼 안에 몇 점이 있는지 맞춰봐. 초조함에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주사위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주사위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두려워하지 마. 지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첫 번째 판에서 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잔을 받아 비웠다. 목젖이 굴러가듯 그의 목에 핏줄이 꿈틀거렸고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왜 나한테 술을 마셨어? 내가 속삭였다. 어떻게 네가 마시게 할 수 있었어?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미소 지었다. 여기 규칙은 여자 우선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이름은 샤오이였고 22살이었으며 중국 북동부 출신으로 이곳에서 일한 지 겨우 6달밖에 되지 않았다. 부모님이 고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셔서 소개팅을 하라고 계속 권하셨지만 대도시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다고 했다. 참 자매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는 내 입술에 리치 껍질을 벗겨줬다. 수정처럼 맑은 과육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깨물었다. 내 혀가 그의 손가락 끝에 닿자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 따끔거렸다. 금융계 국유기업이에요. 그쪽은 꽤 안정적일 텐데 안 그래요? 그의 눈에 부러움이 스쳤다. 젊음으로 먹고 사는 우리와는 달리. 갑자기 그가 조금 불쌍해졌다. 대학 시절 연애하고 게임이나 해야 할 어린애가 여기서 낯선 사람들과 술 마시고 수다 떨고 서로의 표정을 살피다니. 직업이 힘드세요? 내가 물었다. 괜찮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장 자매님처럼 좋은 손님이 계시니 편하죠. 그의 눈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쉬는 시간 동안 샤오이는 과일 좀 사오겠다고 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샤오이가 떠난 후 빈메이가 다가와 윙크를 했다. 어땠어? 아니, 농담 아니야. 남편분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훨씬 재밌지 않았어? 말도 안 돼. 나는 샤오이를 토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곳의 번잡함과 편안한 분위기가 집의 외로움보다 훨씬 편안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남편은 매일 집에 돌아오면 휴대폰을 보고 있다. 나는 10가지 말을 건네도 겨우 한 번만 답장하면 다행이다. 지난번 내 생일에는 생일 축하해라는 말도 깜빡 잊고 있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샤오미가 망고 슬라이스가 얹힌 과일 접시를 들고 돌아왔다. 장원이가 좋아하는 줄 알고 주방에 잘라 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언제 망고를 좋아한다고 말했던가? 아까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아들이 망고를 좋아한다고 가볍게 언급한 게 문득 생각났다. 아들이 기억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고마워요. 망고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달콤한 과즙이 혀끝에서 살살 녹았지만 마음은 망고 자체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다. 10시쯤 느릿느릿한 음악이 개인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린메와 빨간 셔츠를 입은 소년이 함께 춤을 추었다. 둘은 가까이부터 끊임없이 웃고 있었다. 샤오이가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장 누나, 나랑 춤 한번 추지 않을래? 그의 손바닥은 아직 따뜻했고 손가락 끝에는 땀이 살짝 맺혀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의 손에 내 손을 얹었다. 그의 큰 손이 내 손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 그는 내 허리에 팔을 두르고 음악에 맞춰 천천히 몸을 흔들며 나를 이끌었다. 내 얼굴은 그의 가슴에 거의 닿을 뻔했다. 그의 강렬한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은은한 땀 냄새가 섞인 시트러스 향이 느껴졌다. 이상한 냄새였지만 전혀 불쾌하지는 않았다. 마치 얼마 전 비가 온 여름 저녁의 푼 냄새 같았다. 상큼하면서도 어딘가 야생적인 느낌이 감돌았다. 다음 자매님, 안 좋아 보이세요? 그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눈이 번쩍이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아니요.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거짓말이시군요. 그가 내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말했다. 방금 한숨을 쉬셨잖아요. 갑자기 코가 살짝 아팠다.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내가 한숨을 쉬는지, 심지어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오로지 주식, 농구 경기, 아들의 성적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는 집안의 장식품 같았고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나는 속삭였다. 피곤하면 그냥 쉬세요. 그가 내 머리를
어깨에 살짝 얹으며 말했다. 여기서는 강한 척할 필요 없어요. 그의 어깨는 넓었고 셔츠 너머로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다. 눈을 감고 그의 향기를 들이마시고 심장 박동 소리를 듣자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다. 오랫동안 긴장되어 있던 신경이 갑자기 이완된 것 같았다. 춤을 추는 동안 그의 손이 가끔 내 허리 아랫부분을 스쳤다. 얇은 드레스 천을통이 느껴지는 시원함과 동시에 온몸의 열기가 퍼져나갔다. 그의 숨결이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며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어루만졌다. 마치 깃털이 내 심장을 간지럽히는 듯했다. 노래가 끝나고 그가 나를 놓아주자 나는 거의 비틀거릴 뻔했다.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손가락은 몇 초 더 내 팔에 머물렀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볼이 계란 프라이를 할 만큼 뜨거웠다. 소파에 기대앉아 잔에서 물을 면목고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으로 흘러내렸지만 내 안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샤오이가 내게 티슈를 건넸다. 티슈를 받아든 손끝이 그의 손끝에 닿자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한높이 뒤로 물러섰다. 그는 초승달처럼 웃음기 가득한 눈으로 나를 향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11시가 조금 지나 린메이가 나간다고 말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묘한 상실감도 느껴졌다. 샤오이는 우리를 클럽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고 밤바람이 불자 얼굴이 여전히 화끈거리는 것을 깨달았다. 자옹 누나, 다음에 또 놀러와. 그는 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 바람의 하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아름다운 곡선을 드러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는 그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린메이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샤오이, 네 위챗을 내 절친에게 줘. 다음에 혼자 오면 널 찾을 수 있을 거야. 샤오미는 눈을 반짝이며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다. 장원이, 위챗에 추가해줘.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QR코드를 스캔했다. 그의 위챗 프로필 사진, 카메라에 V 사인을 하는 웃는 얼굴을 보니 내 심장은 마치 토끼처럼 쿵쾅거렸다. 차에 탄 후에야 린메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땠어? 재밌었어? 바람 좀 쐬라고 했잖아. 말도 안 돼. 그냥 잡담이나 해. 나는 고집스럽게 말했지만 가슴이 쿵쾅거렸다. 잡담만 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 린메이가 나를 놀렸다. 진심이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다들 다 그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으로 사라지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다. 내 머릿속은 샤오이로 가득 찼다. 그의 초승달 같은 눈, 쇄골의 난점, 내 손을 잡고 주사위를 굴리는 법, 그리고 춤을 추는 동안 뛰던 그의 강렬한 심장박도.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코를 크게 골고 있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았다. 샤오이의 위챗 모먼트를 클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는 그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불룩하게 들어올리는 모습, 공원에서 석양을 찍는 모습, 저녁 노을의 부드러운 옆모습,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마트문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까지. 새벽 1시,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샤오이가 보낸 위챗 메시지였다. 장원이, 집에 도착했어? 일찍 자. 그 글을 보니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화면을 한참 두드린 후, 응, 너도 일찍 자. 라고 대답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문득 18살 때 내가 짝사랑하는 남학생이 저녁 공부가 끝나고 길에서 조심해 라고 쓴 쪽지를 건네주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내 심장박동은 지금과 똑같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알람 시계 소리에 쿵쾅거리는 두통에 잠에서 깼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후였다. 다만 튀김 반죽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조유 컵에서는 여전히 물이 뚝뚝 떨어졌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가의 잔주름, 눈 밑에 다크서클, 어젯밤에 묻을 립스틱 자국까지 갑자기 어젯밤에 있었던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초승달 눈을 한 그 남자, 감귤 향이 나는 그 공간, 춤을 추며 쿵쾅거리던 우리의 심장은 모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에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샤오이였다. 당신은 오늘 회사 일로 바쁘세요?
나는 핸들을 꽉 쥐고 한참 생각하더니 나쁘지 않네. 라고 대답했다. 회사에서 나는 책상에 앉아 빽빽하게 적힌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숫자 하나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샤오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내 손끝은 나를 위해 리치 껍질을 벗기고 함께 춤을 추는 동안 그의 손은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리켓에 떠있는 그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동료 왕자매는 내 몸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샤오장, 오늘 왜 그래? 멍이 보여. 아니야. 어젯밤 잠을 잘 못 잤어. 나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보고서를 읽는 척했다. 하루 종일 책상 구석에 놓인 휴대폰을 몇 분 간격으로 흘끗 보았다. 샤오의 위챗 메시지를 볼 때마다 은밀한 기쁨이 느껴졌다. 메시지가 없자 공허함이 밀려왔다. 마치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달콤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감정이었다. 그날 저녁쯤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스포츠를 보고 있었다. 뭐 먹고 싶냐고 묻자 뭐든 좋아 라고 대답했다. 기름진 옆모습과 축 늘어진 맥주배를 보니 갑자기 샤오이가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진이 떠올랐고 무언가 가슴이 찡했다. 어제 리메이와 데이트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클럽에 갔었어요. 나는 다시 말했다. 그는 여전히 똑같은 말투로 말했다. 갑자기 지루해져서 부엌으로 돌아갔다. 알고 보니 내가 기대했던 건 그의 질문이 아니라 약간의 걱정, 약간의 배려였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지난 15년 동안 매일 그랬듯이 저녁 식사 후 침실로 들어가 샤오이와 채팅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찍은 일몰 사진을 보내주었다. 분홍색과 보라색 하늘은 마치 쏟아진 물감 팔레트 같았습니다. 오늘 일몰이 아름다워요. 함께 공유해요. 사진을 보니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다. 이렇게 오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일몰이나 별을 저와 공유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의 대화는 항상 공과 금은 다 냈어요? 아들 교복은 세탁했어요? 이번 달 월급은 얼마나 받았어요? 에 관한 것이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마음에 드신다면 매일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 글을 보고 갑자기 미소가 지어졌다.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본 아이처럼 긴장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뻐했다. 샤오유와 저 사이에는 아무 이야기도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저는 결혼했으니까요. 우리는 마치 우연히 교차했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는 두 개의 평행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적어도 그날 밤 길기드 클럽의 개인실에서만큼은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장민, 젊은이들에게 젊음으로 칭찬받고 망고를 사랑하는 여자였을 뿐입니다. 샤오이가 찍은 일몰 사진은 아직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끔 일 때문에 피곤하거나 결혼 생활에 좌절할 때면 사진을 클릭해서 다시 보곤 합니다. 조승달 같은 눈을 가진 그 남자. 그날 밤 강균향 그리고 함께 춤을 추며 두근거렸던 심장이 기억납니다. 그 감정은 마치 무더운 여름날 아이스 소다를 한 모금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짧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생인가 보다. 규칙 밖에서 어지러운 날들을 헤쳐나가려면 언제나 은밀한 달콤함이 있어야 하잖아.